보통 이제 많은 분들 총의를 모아보자고 의원총회를 하는데요. 오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당직자를 밀치고 들어가는 사람, 또 반쪽으로 나뉜 고성 공방전, 그 장면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의견들을 종합했는데 오늘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원래는 아예 처음부터 비공개하기로 했었는데 또 이렇게 언론인들이 뭐 전체 의원님들 계신 거 사진 꼭 찍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언론에 난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기재하고 싶은 거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아니 어차피 그럼 민주적으로 좀 진행을 좀 민주적으로 하겠습니다. 뜻을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적으로 지도부 의견에 따릅시다고요. 예. 저기 앞 좀 안. 거의 몸싸움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양 변호사님, 도대체 이현주 의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조금 전에 보시던 바른미래당 의총장에 이현주 의원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현주 의원이 사실 당원권 정지 1년을 지금 의결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의결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아예 참석도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 박이 있었는데 네. 아마 지금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들어가면 뭔가 좀 사단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좀 차단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혜원 의원이 오니까 이혜원 의원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린 거죠. 문이 열렸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혜원 의원은 막상 뒷전에 밀려났고 그 팀을 타서 이현주 의원이 밀치고 들어갔고 실제로 걱정했던 바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들어가셔서 그래서 또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또 저 얘기를 이현주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의원들이 아니 들어온 것까지는 어쩌다 치더라도 발언권은 없으니까 가만히 참것만 하라라고 또 실랑이가 벌어졌답니다. 아니, 지금 이 의원이 좀 늦게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현주 의원과 그 상황을 보면서 움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나요? 누가 저렇게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것은 우리 당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권한을 박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원총회에서는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맞죠. 네. 당원권 정지 1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게 뭐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요? 당직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자연스러운 유출을 통해서 이현주 의원의 입장을 아마 막았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당직자 입장에서 이현주 의원이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소란이 날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 참 씩씩하고 참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혜원 의원보다 앞장서서 들어가는 모습이 참 눈에 그러니까요. 띄는데요. 네. 들어가서 또 예상대로 크게 또 서로 간에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좀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그 당내의 저러한 내용들, 처음에 시작은 지금 창원 보궐선거에 참패에 따른 책임론을 가지고 손 대표 사태를 가지고 서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그것 플러스 지금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에 선거제를 올릴 거냐 말 거냐라고 그렇죠. 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바른정당에 오신 분들하고 국민의당 계열하고 지금 갈려져 있거든요. 이런 네. 분들이 다 지금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사실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총선 전략에 대한 노선 차이입니다. 총선을 어떤 노선과 어떤 방향으로 칠 것이냐에 대해서 네. 호남 출신 중심의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 명확한 지금 노선 갈등이 이 이면에는 깔려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저 응분의 화가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지 이현주 의원은 총회에 들어가서 손 대표는 물러나라라고 일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의원총회 안에서는 손 대표의 진퇴를 놓고 고성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과의 합당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답하라라는 질문도 있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시대 개편 공감했다는데 지금 안에서 어떻게? 대표가 사퇴를 하든 대표가 직을 유지를 하든 지지율을 제고해가지고 제3정당으로서의
대책이 뭐냐. 하나 예시로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가지고 빅텐트 안에 그 민평당을 수용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을 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어느 뭐 지역당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민평당하고 합쳐서 뭐 호남에서의 선거만 생각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당이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놔두고 제3지대에서 호남 의원들과 계속 만나는 것은 무슨 의도냐라고 하면서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오늘 옹호파 그리고 퇴진파 간의 논쟁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민주평화당하고 네. 바른미래당의 이제 예전 국민의당 출신들하고는 사실 원래 한 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둘로 쪼개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당히 뭐 생각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네. 이제 손학규 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평화당에 예를 들어 박지원 의원이라도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예전 국민의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네. 더 키워서 제3지대의 정당을 한번 만들어봐, 제3의 당을 만들어보자 이러고 있는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 한편 바른정당 출신들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평화당 저는 좀 더 진보적인 데인데 그러면 네. 우리 정체성 어떻게 되냐 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아마 네.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 바른미래당의 내년 총선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전략에 서 근본적으로 방향을 달리하는 거죠. 본인들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저런 내부는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해결이 돼서 네. 국민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바른미래당 앞에 펼쳐진 길은 여러 갈래가 있죠. 이 박지원 의원은 험한 꼴 보지 말고 우리 측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합의의원해라라는 말까지 하던데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선거제, 이 패스트트랙,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하나 한국당 의원들이 비상대기를 하면서요. 오늘 바른미래 의원총회를 지켜봤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게 됐다고 하네요. 흐지부지 됐거든요. 관련 영상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이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과 야합한 일부 바른미래당 세력이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국회의 파탄의 길로 이를 수밖에 없고 그 파탄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여당과 야합해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것은 저는 초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된 게 있다고 주장을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10시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그걸 전적으로 부인하셨더라고요.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정분해되지 않겠냐라는 분석까지 나오던데요. 지금 안철수 전 의원 측근이 이태규 의원하고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이 오늘 밤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전화 안 오나 한국당에서 전화 안 오나 그럴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 전략에 관한 건데요. 네. 패스트트랙도 사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서 사실 민주당과 같은 배를 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바른정당 쪽 분들이 볼 때는 이건 명백한 친여 이중대가 되기 때문에 선거를 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을 타야지 그래도 한국당을 압박해서 선거제 개혁이라도 해야 이 바른미래당의 이 제3지대 정당으로서 명백을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놔야 다당제의 가치가 확보된다라는 또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총선 전략 돌아가면 범여권 편에 서서 내년 총선을 치를 거냐, 네. 범야권 편에 서서 내년 총선을 치를 거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사실은 반문,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내년 총선의 가치를 선차적 가치로 두고 반문 연대를 통해서 한국당과 연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싸움을 해서 야당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쪽과 같이 또 민주평화당과 같이 제3지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범여권 통합이나 범여권 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당을 반대하는 네. 그러니까 반문재인보다는 반한국당 정서가 훨씬 강한 거기 때문에
반한국당 개혁연대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입장이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물론 이제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다시 공동 창업주니까 다시 전면에 복귀해서 이 안철수 유승민 체제로 제3지대에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건데 네. 이분들도 결국 와서는 내년 총선에 어디와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명 독구다이처럼 이현주 의원, 양재희 변호사님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당직자를 밀치고 의총장에 들어가던데요. 이 문정박대 나 혼자서도 앞으로 이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을까요? 지금은 뭐 정치인은 뭐 저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열렬히 지지할 수도 있고 굉장히 뜨거워져 있다라는 거는 본인도 자신감을 갖고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지지층을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가뜩이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뭔가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본인은 어차피 의결구 정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공천 여부도 사실 불투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세게 나가서 어디서든 간에 개인적인 어떤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뭐 이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행보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카메라를 향해서 잔뜩 인상을 찌푸렸던 이현주 의원까지 저희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짚어봤습니다.